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한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부록 부분에 나오는 5번째 국채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국채는 여러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우리가 뭔가를 써주는 것처럼 그런 정서입니다. 정서. 그래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원금도 받지만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 10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10년이 지난 후에 그죠? 원금도 받고 그리고 플러스 또 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내가 10년 동안 이 돈이 묶여 있는다라는 게 또 단점일 수 있겠죠. 대신에 또 장점으로 보자면 내 돈에 그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준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거에 비하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향하고도 좀 맞춰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국채가 무엇인가는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채는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하고 좀 채권을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금이 보장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예금, 적금 이런 것처럼 내 원금을 주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폭삭 망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몇 배로 불릴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라면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또 수익률은 낮지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맞고 또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원금을 보장해주는 채권을 하면 되지 왜 주식을 하느냐. 주식은 당연히 우리가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 팔기도 쉽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뭐 부동산처럼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우리가 한 주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금방 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는 또 좀 더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채권은 아까 말했듯이 물론 단기도 있지만 장기같이 내 돈이 묶여있는 게 있고 수익률이 좀 더 주식도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이렇게 채권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빠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 10년 이렇게 장기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채권이 좋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에 맞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투자를 해보진 않았는데 자, 우리가 미국 국채, 미국 주식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경제, 그죠? 세계 경제 1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자가 낮다라는 거.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번째 보는 것처럼 국가의 신용도가 낮은 나라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은 신용도 당연히 미국은 우리가 1인데 낮다라고 보지 않겠죠. 근데 다른 낮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나라가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내가 국채를 투자했다라면 당연히 이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나라는 그런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좀 더 높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미국 같은 안전한 나라에 좀 더 내가 이자는 낮지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는 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채 보유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 경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죠. 그죠? 미국 국채를 되게 많이 1위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막 경기에 따라서 일본이 이 국채를 미국 국채를 팔 것이냐, 아니면 얼마를 보유할 것이냐 따라서 굉장히 이 지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위는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얼마만큼의 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느냐, 아니면 얼마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휘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어느 한 나라가 물론 잘해서 이렇게 뭐 모두를 다 먹이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지 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가, 앞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중국 이런 추세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국채든 뭐 부동산이든 무언가 투자를 했다라면 아마 관심이 절로 생기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돈을 여기에 둬서는 안 되겠다, 내지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단기로 해야 되겠다, 지금은 경기가 좋으니까 혹은 안 좋으니까 장기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이 간단한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흐름도 읽을 수 있어야지 내 돈을 지키고 혹은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기초부터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게 궁금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5번째 국채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